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비상교육에서 대학 입시 일을 합니다. 이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청의 청장님과 우리 팀장님 또 담당한 주무관님들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먼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일찍 와서 있었는데요. 날도 덥고 코로나가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제대로 행사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행사인데 잘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가지고 계신 자료 작업을 자료집 원고 작성을 7월 이제 20 며칠 날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뒤에 이제 PPT 자료나 뭘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에어컨 바람을 좀 세게 좀 맞았어요. 한 며칠 그랬더니 목이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겨우 오늘 좀 회복이 됐고요. 직전까지 지금 마스크 쓰면서 목을 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건강 괜찮으세요? 네, 진짜죠?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어떤가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까? 네. 부모님들보다 아이의 건강이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아직 이제 공부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 받으신 자료집하고요.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수시와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좀 거슬리진 않으세요? 네. 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로 오늘. 네. 좀 더 괜찮아지겠죠. 올해 수시를 이제 치르는 고3 한번 볼까요? 고3 부모님들 계세요? 네, 내리시고요. 고3 이상 이제 재수나 삼수도 있으세요? 없으셔라. 네, 혹시 고1, 2 부모님도 계세요? 고1, 2. 내리세요. 애가 둘? 연년생인가요? 건너? 네. 고1, 2 부모님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중학생 부모님 계세요? 네. 첫째가 중학생 아니시고요. 네. 첫째가 중학생인 부모님은 대박이십니다. 아직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양한 지금 그 학년층에서 오셔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주로 이제 수시에 관련되는 현재 고3 관련되는 말씀을 나눌 거고요. 중간중간에 또 입시를 준비해야 될 고1, 2 학생들이나 또 그 이하에 있는 학생들 얘기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자나도 이제 코로나가 거치면서 이제 물론 고3은 지금 코로나 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그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3월부터 또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뭔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또 진로 선택에 대한 어떤 거리들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또 학교의 프로그램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굉장히 지금 답답한 시간이고요. 특히 이제 고3이 오래됐는데 코로나가 풀리긴 했으나 그동안 뭔가는 해놓은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수시를 지원하기 이전에 아마 좀 막막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해놓지 않았어요. 뭔가 또 있고 그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지어서 대학에 수시 지원을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코로나가 거치면서 정말 뭔가를 해보고 싶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또 이제 그 뜻하지 않게 수능과 관련해서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대폭탄 같은 게 한번 터지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좀 됐습니다. 준비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서서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나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다든지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요 자료는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진행되는 내용은 앞에 PPT 잘 보이세요? 네. 그러면 조명을 좀 끄면 PPT가 더 잘 보이려나요? 어때요? 잘 보이세요, 지금도? 지금 좀 더 나아요? 네, 조금 더 나을게요, 아무튼.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상반기에 치렀던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킬러 문항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가 정말 이래도 되나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진행되었던 얘기들을 잠깐 나누고요. 물론 이제 출제 기간 이런 부분보다는
난이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고요. 수시 모집 전형 요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대학의 지원 전략, 뭐 전체적인 수시 지원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수시 대학별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중학생 이하의 학생들은 별로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은 그 이제 고3에 지금 치르는 요 대입의 변화 내용들은 미리 예고가 돼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내용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올해 다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가 돼 있던 내용들이라서 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여기 이제 뒤에 없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지방대학의 의학간호계열, 우리는 사실 특별시 그 큰 도시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받질 않습니다만, 역으로 놓고 보면 지방에 있는 의대나 한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간호를 가려고 하면 거꾸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고려대가 지난해 서울대에 이어가지고 정시 모집에서 수능하고 학생부 요거를 이제 별도로 신설해서 하나 가는 게 뭐 새로운 건데, 학생부가 쓰인다는 관점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학년도 지금 현재 고2와 관련되는 요강들도 발표가 됐는데 대동소이해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문이과의 통합 선발을 하기 위해서 수능 의시 과목에 관계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즘 학폭이 사회적으로도 학폭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지역에서도 지금 폭력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있고요. 지정해서 보면 고대가 수시 모집 논술을 고2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안 한 지가 7년 정도 됐는데 새로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죠? 고교 학점제가 임박해 있고 학생부의 위주의 전형이 많은데 고대는 왜 논술을 새로 시작할까요? 그 다음에 연대도 이제 내년에 보면 면접 폐지하고 수능 체제를 새로 만드는, 수능 체제를 없애는 게 추세인데 얘네들은 왜 만들까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의 예고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6, 27은 고1하고 중3인데요. 여기 보시면 연세대학교에서도 보면 정시 모집에 학생부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능 100%로 선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부가 들어옵니다. 고대가 내년도에 올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는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연세대는 2026학년도에 지금 들어온다고 그러죠. 자, 이게 2028학년도로 가는 길목에서, 물론 금년에 발표가 될 텐데, 고교 학점제 이후에 수시의 학생부가 수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시에서도 학생부가 쓰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예고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7학년도까지는 현재 체제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수능은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킬러 문항을 위시해서 전반기에 정말 굉장한 이슈가 좀 됐는데, 현재 수능은요, 올해 치를 수능은 2022 수능, 23 수능, 24 수능 이렇게 세 번째로 바뀐 수능이라고 하죠. 공통 과목이 있고 국어 수학에 또 선택 과목이 있는 이런 체제의 수능으로 바뀐 지 지금 3년이 된 겁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문과, 이과 구분 없이 하나로 배워서 가자라는 그 취지하에 바뀐 교육과정에 지금 적용돼 왔는데, 이 두의 시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게 이제 문과 침공이라는 거.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인문계열에 비해서 더 높게 나오는 점수를 구하는 점수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뒤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올해 수능은 어떨까라는 게 관심사였는데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뭐 또 정말 오리무중에다가 더 걷잡을 수 없는 좀 물음표가 많이 찍히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군데 답변도 드리고 부모님 만나서 상담도 드렸는데 너무 힘들게 또 많이 바뀌어지니까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달 남짓 이제 뒤에 치러지는 9월 모평 보시면
크게 달라진 건 없구나, 뭐 이런 점이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또 평가원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데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수능 체제는 지금 바뀌지 않았다로 일단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안도감을 실은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4월 달에 원래 학평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5월 달에 봤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모평 받고 7월은 시험을 치렀는데 아직 성적표 안 받으셨죠? 그죠? 네, 조금 있으면 성적표 받으실 것 같고요. 요건 지난해 수능인데 국어 먼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긴 표준 점수예요. 뭘 보려고 하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등급 컷을 보시면 월이 달라지거나 학평이건 모평이건 실제 수능이건 점수 컷은 거의 다 유사해지죠. 그죠? 등급 컷은 다 유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든 쉽든 졸업생이 있든 없든 집단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이런 기준으로 등급 컷이 나오는데 다 124에 125, 물론 122로 약간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2등급, 3등급도 116, 117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어도 보면 상위권만 문제가 됩니다. 만점을 받은 학생, 그 다음에 1등급, 그 사이에 변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 치렀던 것도 똑같아요. 보시면 3월 학평 때 국어 100점 맞았던 학생, 이게 주로 언어와 매체겠죠? 146점이 나왔는데 1등급 컷은 133이에요. 13점 차이 났어요. 5월에는 6점, 6월 모평에도 6점, 실제 수능에도 8점 정도 차이 났어요. 얘는 제가 보건대는 1등급에서 최고점까지 표준 점수를 그냥 한 6점 정도 내지 또 7점 요 사이로 계속 맞춰 나갈 겁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실제 수능도. 변별은 요 사이에서만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우냐 쉬우냐에 따라서 이 최고 점수 있죠? 100점 만점의 최고 점수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한 올라가지 않도록 제어를 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수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학은 3월, 5월, 6월, 7월 그리고 2023 수능까지 이렇게 보면 3월 달에는 최고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1등급하고 21점 차이 났죠. 5월에 26점 차이 났죠. 6월에는 줄어들었어요. 작년 실제 수능에서는 12점으로 줄었습니다. 얘도 끊임없이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국어랑 수학이랑 최고점을 맞춰 나가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목표예요. 근데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1등급 컷에서 최고점까지의 점수 차이를 최대한 높이지 않게끔 가는데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항으로 국모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실제 수능까지의 난이도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학생들의 준비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국어나 수학은 전부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다만 한 문항이든 1점이든 더 받으면 내 점수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 하고 있는 성적이 난이도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열심히 계속 해나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면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국어든 수학이든 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원점수 몇 개를 더 맞추고 몇 점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표준 점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얘는. 그렇다고 해서 선택 과목을 잘해야 되느냐, 공통 과목을 잘해야 되느냐, 이게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통 과목의 문항수가 많고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어 수학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평가입니다. 한 문항 1점이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가는 게 답이다. 만약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갖춰야 된다. 그 등급 선에 있다 그러면 뭐 1점이든 한 문항이든 더 맞춰서 최저학력 기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아니면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답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영어는 3월달 학평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등급이 1.98%밖에 안 나왔어요. 지난해 7.83 나왔어요. 6모는 7.62 정도 됐고요. 5월달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7월달도 아마 5% 정도 내외로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되게 쉽게 이제 봤다는 친구들도 있기도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 이제 영어는 1등급자 수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나오느냐가 핵심인데 작년에 보시는 대로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3월, 5월 이렇게 갈수록 실제 수능으로 갈수록 등급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하지만 뭐 소위 말하는
그 빈칸 추론, 밑줄 그은 거, 이런 문항으로 난이도를 조절해 가지만 킬러 문항이라는 쪽에 이제 물론 국어 수학이 예시로 문제 나왔습니다만 봉착한 지금으로서는 이게 난이도가 무한정 높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 수시 지원하실 때 영어의 등급을 갖춰야 된다. 나는 영어가 2등급이 돼야 되는데 나는 영어가 3등급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80점이다, 70점이다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많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점, 안도는 아니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수능은 모의고사에 비해서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명심하셔야 될 게요. 이게 등급 간의 점수가 70점과 69점은 다릅니다. 그죠? 70점은 3등급이고 69점은 4등급이에요. 그래서 1점으로 뭔가 갈라지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러면 내가 70점에서 점수를 더 올려서 79점 돼도 3등급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69점은 1점을 더 받으면 70점으로 3등급이 돼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이 올라가지만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략적으로 좀 영어는 공부를 해야 되고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학습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반기에 치렀던 사회탐구 쭉 봤는데 이게 육모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좀 뽑아봤는데 육모는요 전체 사회탐구 9개 과목에서 한 가지 이슈는 지난해 보면 여기 이제 맨 끝에 과목별로 맨 끝에 있는 게 지난해 수능인데 지난해 수능 보시면 1등급 컷이 만점인 과목이 여기 동아시아에서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2022 수능 때는 제가 기억에 4과목인가 5과목인가가 1등급 컷이 사탐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50점 만점을 받아야만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한 문제를 틀리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려워졌어요, 지난해. 근데 올해 육모도 보니까 여전히 난이도는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계사는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탐도 지난해처럼 난이도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냐면 난이도가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42점, 42점, 사문도 42점인데 1등급이에요. 2개나 3개 틀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담을 안 가셔도 됩니다. 꼭 만점 맞아야 1등급이 되고 만점 아니 2개 틀리면 4등급으로 떨어진다, 3등급으로 떨어진다 이런 부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공부는 여전히 해야 되겠죠. 그죠? 공부 안 하고 그냥 찍어서 맞출 확률은 없으니까. 어쨌거나 사회탐구는 난이도가 계속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구모에서 한 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자, 과학탐구도 보니까요, 육모에서 이슈 안에 이슈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물화생지 각 원은 예년 난이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에서는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사탐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2과목을 보시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2가 여기 보시는 대로 지난해 등급컷 원점수입니다. 원점수에 비해서 금년 6월 보시면, 물리학 2는 27점도 2등급이에요. 화학 2는 25점도 2등급, 생명과학 2는 25점, 지구과학 2는 21점이에요. 절반 정도만 맞아도 몇 등급이에요? 2등급입니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지구과학 1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이거 찍어서 반만 맞추면 2등급인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왜냐면 여기 지구과학 2등급 받으려면 42점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다 객관식이긴 하지만 사실 찍어서 20문제 중에서 10문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상황은 서울대에서 지금 뒤에도 나옵니다만 2+2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고요. 또는 2+2나 1+2의 가산점을 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혼돈이 오긴 하는데 2과목 선택자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또 2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2과목을 안 하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와서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우리가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탐구원, 과탐원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갖추도록 다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과목을 2로 선택해서 한번 노려봐. 가능도 합니다. 복불 복이면, 그죠? 근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모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시간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치렀던 육모의 2과목을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지난해 2과목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십사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복불복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나 위험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과목은 응시자 수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 응시자의 성적 수준이나 출제 난이도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혹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시모집까지 놓고 보면 서울대를 선택해서 가기 위해서 투과목을 선택해서 하면 좋은데 투과목에서 뭐 속칭 망하면은 건대도 못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자료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로구청에 보면 학습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죠? 홈페이지 제가 올려놓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자료는 뭔가 하면 뭐 육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구모도 마찬가지일 때 표준 점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등급 컷이 어떻게 시험을 보더라도 별로 흔들리지가 않고 비슷한 점수대가 나오는데 만약 인문 계열이라면 국어 확률과 통계, 국어 화작이겠죠? 화작으로 하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그다음 사회탐구 두 과목, 영어 등급 이렇게 해서 대략 지금 인서울 안에 들어오려면 345점 정도의 국수 탐 성적이고 탐구 두 과목의 표준 점수 합산이에요. 영어 3등급 정도.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350점 정도입니다. 이거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 과학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해서 350, 영어 3등급 정도면 인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라인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3등급 전후 정도 되는 표준 점수를 보시면 대략 들어올 수 있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모집 단위별로 이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수시 지원하기 전에 뒤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는 이렇게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390점 정도 되는 성적은 국어 130, 수학 130, 뭐 사탐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해서 1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거의 1등급 라인 정도 돼야 되는 수준이 돼야 서울대 수준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언저리 정도 되면 연고대나 약학 정도 되고 2등급 뭐 1등급과 2등급의 중간 아니면 2등급 정도 조금 높은 점수 뭐 이런 정도 보면 서성한 정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상반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육모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육모를 보니까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요게 올해 육모의 응시자 수, 지난해 육모의 응시자 수인데 보시면 과학 탐구의 선택자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수학을 놓고 보면 수학은 사회탐구 선택자가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서 선택 과목보다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긴 하나 이 수능 점수를 산출하는 공식에 보면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의 그 집단의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점수가 약간 베네핏이 있어요. 어드밴티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은 그죠? 과학탐구 선택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화작에 비해서 그죠? 더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열 학생들도 그냥 내가 좀 죄송합니다. 다 찍어서 확통이나 미적이나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다 찍어서 똑같은 원점수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적을 선택하는 게 표준 점수가 다만 1점이라도 높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작동을 지금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뒤에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지금 올해 작년에 수능 응시자가 이제 44만 7천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좀 줄 것 같아요. 한 17,000명 줄여서 43만 명 정도가 치를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지금 이제 재학생은 보면 육모로만 놓고 보면은 재학생이 28,000 작년 32만 8천에서 금년도에 30만 6천이니까 대략 2만 명 넘게가 줄었잖아요. 근데 졸업생은 늘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킬러 문항에 영향력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 구모뿐만 아니라 실제 수능으로 가면 구모가 아닌 실제 수능은 정말
듣보잡에 있던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육모, 군모 안 보고도 실제 수능만 치르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 제야의 고수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까지 오면 아마 졸업생의 상위권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를 두 개를 보면 작년에 육모만 놓고 보면 영어 선택자 중에서 사회탐구 인문이죠. 여기 48.9잖아요. 그 다음 자연은 46.1이잖아요. 인자, 사탐, 과탐. 이게 원래 스탠더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근데 금년에 보면 역전돼 있어요. 사회탐구를 선택한 영어 선택자를 보면 사회탐구 선택자는 46.7인데 과학탐구 선택자는 47.5예요. 그러니까 이과가 문과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자나도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을 벗어나서 AI 내용에서 굉장히 사실은 과학 기술이 발달되는 그런 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여지는 측면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계열은 계속 조금 힘들어지고요. 인문계열은 대학 가기가 좀 수월해지는 상황들이 좀 온다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정리해 보면요. 국어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대학 2학년, 대학 1학년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보면 작년에는요. 화작에 선택하거나 언매 선택하거나 둘 다 이렇게 100점 만점을 받은 친구들을 보면 평균 점수가 4점 차이 났어요. 언어와 매체가 같은 만점을 받아도 화작에 비해서 4점이 더 유리해서 134점을 받았다는 거죠. 한 해 더 전에는 2점 차이가 났어요. 똑같이 보면. 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단 조건은 뭐예요? 같은 원점수가 나와야 돼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아니면 화작을 선택하든 간에 둘 다 만점이 나오든지 아니면 똑같은 원점수가 나오든지. 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내가 만약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문항을 더 틀렸어요. 그러면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몇 점까지가 커버할 수 있느냐? 4점입니다. 4점. 그죠? 1등급 컷 봐도 126점 같은 표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화작은 96점인데 언어와 매체는 92점이었어요. 4점 차이 나죠? 4점 차이 나죠? 4점. 3등급 마찬가지. 4등급도 마찬가지. 그래서 언어와 매체 선택해서 한 4점 정도가 화작에 덜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화작 선택했을 때보다 4점 이상씩 벌어지고 내 점수가 6점, 8점씩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뭐 선택하는 게 나아요? 화작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쫓아간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밑에 잔뜩 써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교재에도 있어서 자료집에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학 한번 볼까요? 수학은 똑같이 보면 확통하고 미적만 비교해 보면 지난해 수능에서는 여기 3점 차이 났어요. 100점 만점에. 여기도 4점, 1등급, 2등급도 4점 정도 차이 났어요. 근데 대학 2학년에 치렀던 2022 수능에서는 몇 점 차이 나요? 3점 차이 났고요. 2점, 2점 정도씩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수능에서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오히려 더 심했던 거죠. 근데 그게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잡아볼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엔 못 잡습니다. 이거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더 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예단할 수 없는 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에서도 4점 간의 구간을 두고 나는 미적을 선택했는데 84점 나왔어. 그럼 확통 88점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문제를 더 틀려도 상관없는데 야 미적 선택하니까 2개 이상 틀린다. 그러면 확통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수원, 수투가 다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통 과목하고 상관없이 선택 과목에서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에서 또는 학교에서. 네.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시험 난이도가 상반기에 비해서 킬러 문항인데 올라가나?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나 공부해 나가는 시간들이 많고요. 학습량의 완성도가 좀 쌓여가잖아요. 그죠? 난이도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게. 그리고 전 범위가 다 되는 거고요. 물론 2과목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9월 모평 난이도는 분명히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려면 틀린 문항 위주로 이제 정리해야 되고요. 육모 치르고 나서 얻은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BS 교재 연계가 실제로 뭔가 중요한 지점이더라고요. 똑같이는 나오지 않는데 이게 유사 지문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뭔가 이슈거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EBS 교재를 조금 가장 먼저 좀 챙겨보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수학은 공통 과목에 좀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기출의 고난도 문제 있죠. 결국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지금 구모가 출제돼 봐야 되는데 문항 자체를 계속 어렵게는 못 가져간다고. 전체적으로 어려우면은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변별대로 안 되지만 중위권의 변별이 더 안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중위권의 변별은 되고 상위권의 변별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난이도를 그대로 이제 그동안 출제해왔던 걸 맞춰가면서 킬러 문항에 대한 것만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고난도 문제라고 일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굳이 킬러 문항이라고 칭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항들은 계속 좀 챙겨 나가야 된다 말씀을 또 한 번 드릴 수 있고요. 이게 그 수시의 수능 최상위 기준까지 갖추는 거 포함해서 영역별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시를 목표로 한다는 거는 수능만 관리해 나가는 수능 공부에 지금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데 더군다나 지금 뭐 수능의 약간의 출제 변화라든지 또는 졸업생들의 좀 강세 이런 걸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만약 수시를 준비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상위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영역별로 학습 계획을 좀 세우고 영역별로 목표 등급 위주로 해서 좀 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마다 보니까 9월 모평 아무리 잘 봐도 소용없습니다. 9월 모평 때 뭐 의대 가는 수능 최저 기준 다 잘 갖추면 뭐예요? 실제 수능에서 하나만 무너져도 꽝인데 그죠? 그래서 실제 수능까지 잘 챙겨 나가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이제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요게 우리 그 자료집에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마 있을 텐데 그냥 이렇다더라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학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학 이후에는 교과가 없어지니까 이 교과로 비중을 뒀던 걸 전부 다 수능으로 가든지 아니면 학생에 따라서는 면접이나 논술로 더 많이 갈아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대학 수능 시험에 80, 90, 100 이렇게까지 수능 등급에 따라서 더 많이 하지는지 않고 그냥 면접이나 또는 논술의 100%를 다 할애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수능은 그냥 공부가 준비해온 게 아니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 준비에 모든 걸 다 쏟아넣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요. 우리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등급 이하인데 수능 5등급 이하인데 왜 수능에다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수능이 5등급 이하이면서 학생부가 1, 2등급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대략 성적이 많이 낮은 친구들은 학생부만 공부해온 친구들도 있는데 별로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이제 학생부는 1, 2등급인데 수능은 5등급이다. 그러면 그 친구도 다르겠죠. 뭐 해야 돼요? 면접고사에 100% 이상을 할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경우로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만약 수능 공부를 해서 내가 수능 최장의 기준을 갖춰야 되겠다 그러면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등급 올리려면 10점 이상씩 가야 되는 10점 적어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2문제, 3문제, 4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올수록 탐구의 한계 영역을 노리든 간에 탐구 과목을 수능 최저 기준으로 갖춰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좀 짰으면 좋겠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성적이 안 올라가는 과목들을 좀 줄이고 탐구를 포함해서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수능 공부의 방향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정시 수능 공부하다가 얻어 걸리는 게 수능 최장의 기준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시 수능 공부 그냥 영역별로 다 4, 5등급, 4, 5등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서 수능 최장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1등급, 6등급, 1등급, 6등급, 2등급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합산시키면. 그래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목표로 하는 만약 수능 최장 기준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기처럼 해서 특정 영역에 수능 최장 기준을 충족시키는 공부를 하면 오히려 더 정시가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지원을 염두에 둔 수능 공부와 정시를 목표로 하는 수능 공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선택이라든지 학습 비중을 좀 다르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